앞에서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에 대한 구조가 프로그램 처리 속도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를 분리해서 쓰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근간으로 한 프로세서를 주변 기기하고 연결한 구조를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죠. 중앙에 CPU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램, 롬이 있고, 물론 CPU 안에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연산 처리부, 그리고 데이터를 시프트하거나 또는 인버전 시키는 1을 0으로 만들다거나 0을 1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디지털 로직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레지스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고,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는데, 색깔을 보게 되면 데이터 라인이 약간 황색 계통으로 있죠. 그 황색 계통의 라인은 바로 이제 데이터 버스인데, 버스라고 하는 거는 비트가 뭐 8비트 또는 16비트, 32비트 하듯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평행하게 동시에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선의 다발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라인 버스가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든 들어오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되는 데이터 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보면 위쪽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인풋 포트를 통해서 마이크라든가 센서, AD 컨버터, 키패드 이런 데에서 데이터, 외부의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들어온 데이터들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 들어와서 CPU가 읽어서 그걸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읽어 처리한다는 얘기는 연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평균을 낸다거나, 그렇게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저장을 할 적에는 램에다가 저장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평균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롬에 프로그램 내용을 저장을 해놨다면 거기서 읽어드린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라고 그러면 밑에 황색으로 처리한 아웃풋 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DA 컨버터, 그다음에 스피커, LCD, LED, 이와 같이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주변 기기를 통해서 처리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공통으로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CPU가 보내는 데이터가 공통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그 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가 그 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실을 건가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주려고 그러면 어드레스 버스를 이용을 해서,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 각 디바이스마다 번지수를 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 위에 파란색부터 1번, 2번, 3번, 4번 밑으로 내려와서 5, 6, 7, 8 이렇게 번지수가 되어 있다면 1번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올려놔라, 데이터 버스에. 이런 경우에 어드레스 라인을 가지고 CPU가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라인이
있고 그 어드레스 라인을 조합을 해서 해당 디바이스를 구동시킬 수 있게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빨간 선이 어드레스 컨트롤 로직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바이스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인풋 디바이스하고 아웃풋 디바이스가 8개가 있으니까 8개를 구분하려 그러면 최소한의 요구되는 어드레스 라인은 3개가 있으면 되겠죠. 3개라는 것은 어드레스 버스 하나하나가 0하고 1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3개의 어드레스 라인이면 경우의 수가 2의 3승 8개가 나오는 거죠. 즉 000 같은 경우는 뭐 키패드, 001은 AD 컨버터, 맨 밑에 LED는 8번이다 그러면 111, 숫자로는 7이지만 사실상 이제 순서로 따지면 0부터 따지니까 8번째가 되겠죠. 이와 같이 어드레스 라인 버스가 있고 데이터 버스가 있는데 어드레스 라인 버스를 가지고 해당하는 디바이스를 CPU가 선택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버스에 어떤 내용을 실어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심플하지만 여러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풋 디바이스, 아웃풋 디바이스 그리고 램, 롬까지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버스든 또는 데이터 버스든 어느 디바이스에 그 버스선이 연결이 되는데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 버스인데 그 버스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양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입력되는 버스선과 출력되는 버스선을 별도로 써야 한다면 2개의 버스선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 버스선을 써 가지고 그 해당되는 디바이스 내에서 쓸 때냐 읽을 때냐 라는 것을 제어를 해서 쓸 때는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읽을 때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게끔 조절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램 같은 경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고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처리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나가는데 거기 위에 메모리 옆에 좌측에 있는 그 게이트를 선택을 해서 어떨 때는 위에 선이 연결되고 반대로 아래가 차단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아래가 연결되고 위에가 차단되게끔 하면은 데이터 버스선을 어떨 때는 내보내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겠죠. 메모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메모리 여러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부분의 데이터를 어느 부분을 읽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어드레스 버스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드레스 버스 같은 경우는 CPU에서 어느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단방향으로만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또는 기본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를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여러가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아트메가 12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굉장히 많은 회로가 집적된 VLSI 칩이죠.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네모나게 집적된 IC 칩 주변에 핀을 이렇게 뽑아내서
해당되는 신호가 그 핀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핀이 바깥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드는 걸 이제 패키징 한다고 그러는데, 즉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예전에 웨이퍼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반도체 회사에서 웨이퍼를 만들어내면 그 웨이퍼는 여러 개의 수많은 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칩을 꺼내서 바깥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바깥에 핀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핀에 선을 연결해주고 플라스틱으로 씌운다든가 또는 뭐 세라믹으로 씌워 가지고 하나의 이제 IC 칩이, 즉 IC 컴포넌트 부품이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핀에 번호를 붙여주게 되고, 몇 번 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각 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 데이터 시트, 즉 문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칩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 칩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그 데이터 시트에 다 쓰여 있죠. 근데 이 IC 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동작하는 거죠. 전기가 흐르려고 그러면 V 볼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그라운드로 흘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압차가 있어야지 흐를 테니까 당연히 공급되는 전압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전류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라운드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게 되면은 VCC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약자로 많이 쓰여 있는 글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가 기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 칩의 상단 위에 레퍼런스 포인트로 원형이라든가 또는 마킹을 동그란 점으로써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동그란 점이 찍힌 부분이 바로 이제 좌측의 왼쪽을 보게 되면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 1번이 이제 P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CPU가 이 칩이 동작될 수 있도록 어떤 신호가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enable 핀 단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위에 이제 그 바가 하나 지나가는데, 요것이 동작하려고 그러면 플러스 5V보다는 0V, 즉 인버터가 되어 있는 신호, 즉 액티브 로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플러스 5V가 아닌 0V가 여기 연결되게 되면 이 칩이 enable, 즉 동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VCC,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칩 enable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디지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클락이 공급되어야지만이 클락에 따라서 이 칩이 동작하는 거니까, 클락이 어디에 어느 핀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살펴보면 아래쪽에 보면 23번하고 24번에 XTAR, XTAR1, 2가 있죠. 이 X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탈, 즉 클락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쪽에서 신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탈은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그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할 수 있는 클락이 발생되는 거죠. 자, 아까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그 클락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0번에 보게 되면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다시 초기 동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도 액티브 로로 해놓게 되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을 하다가도 리셋에 신호가 0V가 들어온다 그러면 초기화가 되는 거죠. 초기 동작으로. 그런 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핀들이 있는데 그 핀들은 주로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내보낼 때 쓰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데이터가 들어올 적에는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8비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우리가 포트라고 해서 그 포트의 약자인 P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번부터 해서 9번까지 보게 되면 PE0, PE1 해서 PE7, 즉 0부터 7이니까 8, 8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 포트의 이름을 A, B, C, D, E, 그래서 PE 포트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포트가 하나만 있으면 뭐 외부에서 어떤 두 가지를 해야 할 경우 양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포트, 그래서 이번에 아래를 보게 되면 10번부터 해서 16번, 17번까지 가면 P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B0에서 PB7,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포트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상되듯이 PA 포트도 있고 PB, PC, PD, PE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는 포트가 몇 개 있느냐, A, B, C, D, E 그리고 F까지 제공해 준다 그 얘기죠. 즉 아트메가 128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응용 실험을 해야겠다 그럴 적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포트는 몇 개냐, A, B, C, D, E, F 6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